안녕하세요. 튜팅 심성입니다. 오늘은 튜팅 교재 147페이지 행성의 운동, 내행성과 외행성 운동에 관한 얘기들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재미난 얘기들이 많습니다. 자, 일단 147페이지 나와 있는 게 내행성이라 하면 뭐다? 지구 안쪽 궤도를 돌고 있는 행성을 얘기할 텐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 이런 얘기들 한번 해볼게요. 자, 행성, 태양둘레를 공전하는 천체, 행성들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보자라면, 자, 기본적으로 뭐다? 행성들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서 뭐와 뭘로 나뉘니?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자, 요 얘기는 자, 태양계 탐사, 우리 천체단은 저기 뒷단원 가서 다시 다루게 될 얘기고요. 자, 또 아울러 뭐에 따라서요? 공전, 궤도 크기에 따라서 뭐와 뭘로 나뉘니? 지구 공전 궤도 안쪽을 돌고 있는 내행성과 지구 공전 궤도 바깥쪽을 공전하는 천체들 외행성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기본적인 얘기들. 자, 그래서 일단 147페이지 나와 있는 거는 뭐에 관한 얘기다? 내행성에 관한 얘기들을 먼저 한번 해볼 테고요. 내행성이라 하면 당연히 뭐다? 지구 공전 궤도 안쪽을 돌고 있는 수성과 금성에 관한 얘기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천체들의 운동에 있어 상대적인 위치. 항상 지구에서 태양을 향한 이렇게 지구를 향한 직선상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니? 라는 게 바로 이각이라는 개념이었다. 그지? 우리 첫 시간, 천체단원 첫 시간 때 이미 뭐다? 이각에 따른 특징적인 위치 이미 정리가 됐었죠. 그죠? 자, 여기서처럼 B랑 D 같은 경우는 태양 쪽의 위치에 태양과 떨어진 이각이 0도입니다. 그래서 B와 D일 때 이각이 0도일 때를 뭐라고 합니까? 합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됐었다. 그지? 자, 내행성은 이처럼 합의 위치가 두 군데이기 때문에 구분하여 어떻더라? 지구랑 태양 사이에 있는 B를 뭐라고 부른다? 내합이라고 부르겠고요. 태양 바깥쪽 있을 때 D의 위치 있을 때를 뭐라고 합니까? 외합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얘기가 되겠고요. 자, 반면 내행성 같은 경우는 아무리 태양둘레를 공전한다 하더라도 일정 각 이상 벗어나지 못한다. 그지? 공전궤도가 지구 공전궤도 크기보다 작기 때문에 따라서 그나마 가장 이각이 클 때,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A랑 C일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최대 이각이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지? C도 마찬가지. 태양으로부터 가장 이각이 클 때의 위치, 최대 이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또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천체단원에서는 자, 지구의 관측자가 이렇게 서가지고요. 태양을 이렇게 올려다봅니다. 관측자 머리 꼭대기. 닥치고 무슨 쪽이라 했냐? 남쪽이라고 얘기했었고요. 방위 표시는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북, 동, 남, 서가 되겠다. 그래서 실제 일반적으로 지도라고 나와 있다라면 지면상 오른쪽을 동쪽, 왼쪽을 서쪽이라고 합니다만은 자, 천체단원에서는 누구 기준? 지구에 있는 관측자 기준이기 때문에 위쪽이 남쪽이라면 오른쪽이 서쪽, 왼쪽이 동쪽이 된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A 위치일 때를 뭐라고 합니까? 태양으로부터 최대로 떨어져 있다. 어느 방향으로? 동쪽 방위로. 동방 최대이각이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C일 때는 어느 방위로? 서쪽 방위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요. 서방 최대이각.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 위치를 우리가 뭐라고 하자요? 동방 최대이각. C 위치를 뭐라고 합니까? 줄여서 서방 최대이각이라고 쓰겠습니다. 됐죠? 자, 게다가 행성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천체가 아니야. 그지? 따라서 어떻게? 지구에서 관측할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태양빛을 반사해서. 자, 그렇다면 여기 외압일 때는 이렇게가 밝게 빛날 테고요. 내압일 때는 태양 쪽 동방 최대이각, 서방 최대이각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다. 자, 따라서 일단은 B의 위치일 때는 어떻습니까? 지구를 향한 부분이 밝은 게 하나도 없다. 그지? 따라서 어때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고요? 싹 사라지는 뭐다? 사계의 위치에 해당하겠고. 자, 행성 같은 경우는
달의 위상 변화와는 다르게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상대적으로 태양 둘레를 공전하다 보니까 지구와의 거리가 가까울 때가 있고요. 멀 때가 있지, 그지? 따라서 위상을 그려주되 뭐까지? 시직경까지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B일 때는 어떻습니까? 지구와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 사기긴 합니다만이 가장 가까워. 이렇게 커다랗게 그릴 수 있다라면 D일 때는 어떻습니까? 지구를 향한 부분이 전체가 다 밝게 빛나. 무슨 모양? 보름달. 망이 되겠지만 지구와의 거리가요? 가장 멀 때가 될 텐 거니까. 외압은 어떻더라? 요렇게 조그만 보름달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반면 A 위치일 때는 자, 지구를 향한 어떻더라? 딱 절반이 밝게 빛나는 꼴이다. 그지? 게다가 관측자가 느낄 때 어떻습니까? 얘가 이렇게 서가지고 얘가 느끼는 지평면이요? 이렇다라고 느낀다라면 관측자가 느끼는 위쪽, 아래쪽 어디가 밝니? 위쪽이 밝은 상현달이 되겠다는 얘기까지. 그래서 동방최대각일 때에는 어떻더라? 내압보다는 시직경이 작고요. 외압보다는 크게끔 이렇게 나타나는 상현달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되겠고 차이가 너무 안 나나? 구분되게끔. 반면 서방최대각일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왼쪽으로 밝게 빛나는 하현달 모양이 되겠구나.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각각의 위치일 때 뜨고 남중하고 치는 시각까지 아주 쉬운 요령 얘기해줬었다. 그지? 남중은 쉽다 그랬다. 그지? 뭐요? 관측자 머리 꼭대기가 될 텐 거니까 관측자가 어떻게 해요? 요렇게 서 있을 때 뭐다? A가 남중하겠다. 그지? 자, 그러면 관측자가 이렇게 서 있을 때가 몇 시입니까? 태양이 남중했네. 정오가 되겠고요. 이렇게 된다라면 자정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런 몇 시입니까? 서쪽 하늘에 태양이 지고 있을 땐 거니까 몇 시? 초저녁, 춘초분 기준으로 오후 6시쯤이라고 본다라면 A가 남중할 때는 언제쯤 되겠냐? 정오랑 저녁 6시 사이가 될 텐 거니까 오후 3시가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게다가 물론 행성들도 적 위값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아주 쉽게 생각을 하자라면 뜨는 건 언제요? 남중하기 6시간 전에 뜨게 되는 거고요. 치는 건 언제? 남중한 6시간 후에 치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PM 3시 15시가 될 텐 거니까 6시간 전이면 언제? 09시에 동쪽 하늘에 뜨게 되겠고요. 치는 건 언제요? 15시에 6시간 더한 21시에 치게 되겠다. 됐습니까? 자, 내압이나 외압은 어렵지 않다. 그지? 왜? 태양과 이각이 영도입니다. 태양 쪽에 위치합니다. 태양이 뜨는 시각과 치는 시각이 일치하게 될 텐 거니까 당연히 정오에 남중하겠고 정오에 남중한다라면 뜨는 시각은 언제? 6시간 전인 06시. 치는 시간은요? 18시가 되겠네. 06시 18시가 될 겁니다. 됐죠? 반면 서방 최대각은 어떨 때? 이렇게 서 있을 때 남중하게 될 텐 거니까 이런 몇 시입니까? 얘가 바로 뭐다? 06시. 태양이 동쪽에 뜰 때가 되겠고요. 이쯤 되면 몇 시가 되겠다? 약 09시가량에 뜨게 되겠다. 물론 이거마저도 수성이냐 금성이냐 따라가지고 최대 이각값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만은 대충 이렇게 따지시면 되겠고 뜨는 건 몇 시? 6시간 전 03시. 6시간 후인 15시에 치게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가 끝난 거다. 그지? 자, 중요한 거는 뭐다? 바로 뭐요? 금방 얘기했다시피 뜨는 건 어느 쪽? 동쪽에서 뜨는 거고요. 치는 건 서쪽으로 치는 건데 관측이 가능하니? 라는 얘기가 될 텐데 냉성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빛을 발하는 천체가 아니기 때문에 대낮에 보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태양이 진 저녁에 한밤중에만 볼 수 있게 되길 텐데 자, 내압이나 외압은 항상 태양 쪽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해 뜰 때 뜨고요. 해 질 때 지는 거야. 보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아주 쉬운 얘기가 되겠다. 그지? 자, 반면 동방 최대각, 서방 최대각 언제 보이니? 09시에 얘가 떴어. 보여 안 보여? 밝은 오전이라 보이지 않고요. 계속 떠 있다가 남중에도 안 보이겠지만 언제? 태양이 지자마자 어느 쪽 있는 거니?
태양이 지는 쪽인 서쪽 하늘에 보이게 되겠다. 자, 그래서 관측할 수 있는 시간으로 따지자면요. 저녁 6시부터 질 때까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정리하자면 언제? 해가 지는 초저녁에 해가 지는 쪽인 서쪽 하늘에 관측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내행성은 반복해서 계속 얘기합니다만 태양과 이각이 작기 때문에 늘 태양 쪽의 위치에 따라서 관측하기 쉬워 어려워. 해의 질 무렵에 잠깐 보인다는 얘기고요. 반면 서방 최대각일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정인데 아직 서방 최대각 뜨지 않았다, 그지? 요렇게 돌아간 순간 와! 떴다. 동쪽이 떴어. 언제? 새벽 3시 무렵. 다시 말해 03시에 뜰 때 관측이 가능하겠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점점점 떠오르다가요. 새벽 6시 태양이 뜸과 동시에 날이 밝아 보이던 게 뿅 사라지게 되겠지. 따라서 얘는 뭐다? 초저녁의 반대 해 뜰 무렵인 새벽녘 어느 쪽 하늘? 해 뜨는 쪽인 동쪽 하늘에 관측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내행성 특징적인 위치에 따른 위상과 뜨고 지는 시각, 천체 관측 기초 지구 자전에 따른 시각과 천체를 관측할 수 있냐 없냐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다라면 어렵지 않게 다룰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만은 이처럼 내행성 관측하기 쉬워 어려워. 따라서 그나마 관측하기가 용이할 때가 언제니? 그나마 관측하기가 용이할 때가 바로 언제요? 최대 이각일 때. 아주 쉬운 내용이지, 그지? 태양과 이각이 작아 늘 태양 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관측하기 어려운 건데 따라서 태양과 이각이 가장 클 때요. 그나마 관측하기가 제일 쉬울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캡틴 교지 147페이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캡틴 교지 148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면요. 자,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 자, 그래. 지구에서 내행성이 어떻더라?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함에 따라서 다시 잠깐 돌아갈게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어떻더라? A, B, C, D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까 전에 A가 뭐였었니? A가 뭐였었냐? 동방 최대 이각이 되겠고요. B가 내합, C가요 서방 최대 이각, D가 외합이라면 실제 외행성이 공전하는 방향대로 동방 최대 이각, 내합 다음에 서방 최대 이각, 외합, 다시 동방 최대 이각으로 돌아가는 시운동이 일어나겠다. 자, 지구에서 관측할 때도 마찬가지 내행성이 공전하는 방향대로의 시운동이 나타납니다. 정리가 되겠다, 그지?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다시 돌아오게 되자라면 이렇게 돌아갈 거야. 자, 근데 우리는 자, 볼게요. 이렇게 나눠버리자. 뭐라고? 지구에서 태양을 향해 나눴을 때 이쪽이 뭐라고요? 남쪽이라면 왼쪽이 뭐에 해당한다? 전부 다 뭐요? 동방에 위치하게 되겠다. 반면 오른쪽이라면 어디에 해당하니? 서쪽 방위에 해당할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됐지? 자, 따라서 아까 전에 보여줬던 대로 이렇게 지구에 관측자가 서 있다라면 자, 지면상의 왼쪽 동방에 위치할 때에는 잘 봐. 이렇게 돼 있으면 보일 리가 없지. 대낮이니까, 그지? 해가 지자마자 어느 쪽이에요? 어느 위치에 있던 간에 관측자가 느낀 어느 쪽? 태양이 지는 쪽인 서쪽에도 관측되는 거예요. 자, 아주 깔끔합니다.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 자, 지면상 왼쪽 동방에 위치할 때는 어떻더라? 닥치고 언제예요? 초저녁에만 관측이 되는 거야. 게다가 초저녁이면 언제? 태양이 지는 쪽인 어느 쪽 하늘? 서쪽 하늘에 관측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또 게다가 지금 얘가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해올 때 결국은 동방에 위치할 때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지구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지. 지구와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내행성은 크게 보여, 작게 보여? 크게 보일 거야.
동방에 위치하는 동안에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 행성의 시직경이 증가하는 구간이겠구나 라고까지 판단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반면 태양을 기준으로 반 갈랐을 때 지면상 오른쪽을 보다라면 어떻더라? 삥 지구가 자전한다. 와! 보인다. 언제 보여요? 동방에 오른쪽 서방에 위치할 때는 언제 보인다? 새벽녘 해 뜰 무렵에 전부 다 관측이 된다는 얘기고요. 해 뜰 무렵이면 해 뜨는 쪽인 어느 쪽 하늘? 동쪽 하늘에서 관측이 되겠구나 라고 정리가 되겠으며, 이렇게 내압에서 서방 최대위각 외압으로 옮겨가는 동안 지구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될 텐 거니까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시직경이요 점점점 작아지는 꼴로 나타나겠구나. 어렵지 않다, 그지? 또 게다가 위상 변화를 따지자라면요, 여기 나와 있는 외합, 망, 작은 보름달 모양으로 보이다가요, 어디 나오니? 동방 최대각일 땐 상현달, 그러다가요 H일 때는 초승, A 위치일 때는 뭐냐? 좀 더 큰 사구로 보이게 되겠죠. 됐습니까? 반면 지면상 오른쪽 서방에서 옮겨갈 때에는 어떻더라? 커다란 사계에서 B, C 최대각에서 뭐다? 하현달, 점점점 이루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조그만 보름달 모양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요렇게 위상 변화가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다, 그지? 됐나요? 자, 게다가 조금 캡틴이 욕심을 내자라면 어떤 얘기까지 한번 할 수 있겠느냐 하면, 자, 동방에 위치할 때에는 점점점 관측감에 있어 어떻더라? 시운동이요 이렇게 나타나는 꼴이래. 이렇게 나타나는 꼴이고, 자, 그렇다면 잘 봐봐. 여기 나와 있는 얘가 먼저고 얘가 나중이잖아, 그지? 그럼 당연히 어떻더라? 외합에서요 동방 최대각을 거쳐 내압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지. 맞냐? 그래서 점점점 시직경이 커짐을 확인할 수 있겠고, 또 아울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자, 봐봐. 이렇게 관측자가 섰을 때 얘가 느끼는 땅이 어떻다고요? 이렇게 지평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외합에 위치할 때는 얘가 느낄 때 고도가 얼마? 지평면에 걸려있는 고도가 거의 0에 가까운 위치에 관측되겠고, 태양과의 이각이 가장 큰 누가요? G의 위치일 때 어떻더라? 고도가 가장 높게 관측된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겠다, 그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게 얘가 뭐라고요? 동방 최대 이각이야. 고도가 제일 높아. 고도가 제일 높은 거니까 아무래도요 관측하기가 가장 용이한 지점이 되겠구나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겠다. 자, 그래서 동방에 위치할 때는 운동이 어떻더라? 이러한 시운동이 일어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반면 서방에 위치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시운동이 일어나는 꼴. 어느 쪽? 이렇게 시운동이 기울어져 있고요. 서방에선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확인할 수 있겠다, 그지? 자, 그래서 어떻게? 여기 나와 있는 공전궤도를 뭐다? 캡틴 머리. 동방, 서방, 시운동이 으악! 이렇게 나타나는 꼴이다라고 좀 기억해 둡시다. 됐습니까? 아직 한 번도 평가원에서요 내행성 운동에 있어 시운동이 어느 쪽 기울어졌니 가지고 문제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은 만약을 대비해 이렇게까지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얘도 마찬가지. 어떻더라? 점점점 다가오게 돼요. 점점점 멀어지게 될 텐거니까 시직경이요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겠고, 아니나 다를까 어떨 때 여기 나와 있는 서방 최대 이각에서 고도가 가장 높을 때구나. 그래서 관측이 용이할 때구나 라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재 148페이지 빈칸 충분히 채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빈칸 채우시고요. 148페이지 아래에 표 나와 있다, 그지? 시간이 지남에 따른 내행성의 이각 변화. 빈칸 한번 채워봅시다.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이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른 뭐다요? 이각 변화가 되겠다.
자, 그러면 잘은 몰라도 여기 나와 있는 얘가 뭐다요? 합의 위치에 해당하겠고 A가 뭐니? 서방 최대 이각이 되겠고요. 얘가 뭐에 해당한다요? 동방 최대 이각에 해당하겠네. 그 마찬가지 얘도 뭐가 된다? 합이 되겠고요. 얘도 합이 되겠는데 자, 내행성 같은 경우는 합이 내합과 외합 두 개로 구분된다, 그지? 그래서 주로 문제가 나오는 것도요. 이러한 운동에 있어 지구랑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 내합이 언제며 지구랑 거리가 가장 멀 때 외합이 언제니라고 구분짓는 내합과 외합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게 될 텐데 어렵지 않은 얘기야, 그지? 당연히 지금 어떻더라?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내행성이 이렇게 돌아가 지구가 이렇게 공전함에 있어. 지구가 이렇게 있다라면 내행성 같은 경우는 얘가 뭐다고요? 내합. 다음 어디 가니? 오른쪽이 뭐라 그랬죠? 서방 최대 이각. 왼쪽이 뭐예요? 동방 최대 이각. 따라서 동방 최대 이각, 내합, 서방 최대 이각 어디까지? 외합으로 달라질 텐 거니까 볼게. 서방 최대 이각에서요 합으로 갔네. 서방 최대 이각에서요 합으로 갔지. B가 뭐에 해당한다? 외합이 되겠구나. 그럼 여기가 뭐가요? 내합이 되겠고요. 동방 최대 이각 지나간 다음 얘가 바로 뭐일 수밖에 없니? 내합일 수밖에 없겠네. 끝났다, 그지? 자, 그래서 어핀과 채워보자라면 A가 서방 최대 이각이 되겠고요. B가 뭐다? 외합. C가 뭡니까? 동방 최대 이각이 되겠고요. D가 뭐예요? 내합에 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A일 때 서방 최대 이각은요? 서방 최대 이각은 어디가 밝게 빛나? 요렇게가 밝게 빛날 테니까 무슨 모양? 왼쪽 둥근 반달 하현달이 되겠고요. C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가 밝게 빛나게 될 텐 거니까 오른쪽으로 둥근 반달인 상현이 될 수밖에 없겠네. 게다가 A에서 B 요 그림을 그려놓고요. 얘가 A, 얘가 B, 얘가 C, 얘가 D임을 확인할 수 있겠지. 그렇다면 A에서 B로 가는 동안은 시직경이 뭐하니? 감소한다. 지구와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반면 B에서 C로 가는 동안은요. 다가와요. 시직경 증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마지막 새벽녘의 관측이. 우와, 관측이 용이 기본적으로 뭔 얘기냐? 최대 이각이란 얘기겠고, 그지? 게다가 새벽녘에 관측하는 건 뭐다? 반 잘랐을 때 치면상 오른쪽 어디에 해당합니까? 서방 최대 이각에 해당할 텐 거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다요? A가 되겠습니다. 라고 정리가 되겠다고요. 어렵지 않지, 그지? 자, 보통의 문제들은 이렇게 동방이각, 서방이각 구분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때로는 구분치 않고 문제가 나온 경우도 있다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마찬가지 시간에 따른 뭘 그려보자. 이각의 변화를 그려보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다라면 어떻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니? 라는 얘기가 될 텐데 자 당연히 얘가 얼마? 이각이 0이 되겠지. 내합이니까 얘가 이각이 0이 되겠지. 얘가 최대 이각이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얘도 그러면 최대 이각이지만 지금 아래에 그리고 있는 그래프에서는요 동방서방을 구분치 않고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 얘가 뭐다요? 이각이 된다라면 최대 이각이 된다라면 그래프가 어떤 꼴? 이러한 꼴로 변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이해됩니까? 자, 그럼 잘 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동방서방이 구분됐기 때문에요 내합, 외합을 쉽게 찾을 수 있다라면 얘는 어떻게 쉽게 찾아? 분명 얘가 뭐라고요? 얘가 합이고 얘도 합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맞지? 얘가 최대 이각이고요 얘가 최대 이각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얘가 동방이야 서방이야? 라는 얘기가 될 거란 말이야. 이해되냐? 자, 그러면 결국 봐봐. 지금 내합과 외합에 있는 건데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최대 이각에서 내합까지의 거리, 이동하는 거리랑 최대 이각에서 외합까지 옮겨가는 거리 중에 누가 공전돼서 궤도상 보다 많은 곳을 지나가는 거니? 외합 갈 때 많이 지나가는 거지. 그럼 당연히 시간도 어떻게 되겠냐?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을 비교하자라면 뭐구나? 그래 가까운 놈 얘가 뭐겠구나? 내합이겠고요. 합까지 가는데 오래 걸리는 얘가 뭐겠구나? 외합이겠고 얘가 다시 뭐가요? 내합이 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 A가 뭐가 되겠니?
서방 최대 이각, C가요 동방 최대 이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어렵지 않은 얘기들. 정리할게요. 자, 이어서 우리는 캡틴 교재 149페이지 뭐다? 내행성의 겉보기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내행성의 겉보기 운동. 자, 이게 뭔 말이냐? 실제 내행성 같은 경우도요. 어떻더라? 태양둘레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금성이 원운동을 하게 되는 거다. 그지? 실제로는 이렇게 원운동을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지구에서 관측할 때 자, 1번 위치에 있고요. 실제 금성은 이렇게 원운동을 하지만 지구도 어떠냐? 이렇게 옮겨가게 되겠지. 그 결과 1번 위치에서요. 천구상의 2번 위치 여기에 있다라면 저기 4번까지 온다라면 여기 5번, 6번, 7번까지 뭔 그림인지 이해가 되시겠다. 그지? 자, 그래서 실제로는 금성이 원운동을 하지만 지구에서 관측할 때는 어떻더라? 서에서 동에서 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무슨 운동? 왕복 운동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왕복 운동하면 나타나는데,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 이쪽이 뭐라고요? 서쪽이라고 하고요. 이쪽이 서쪽, 이쪽이 뭐다? 동쪽이라고 둔다라면, 서에서 동으로 움직였다가요, 또 뭐 한다고요? 동에서 서로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얘기라고. 왔다리 갔다리 왕복 운동하는 거다. 그지? 자, 근데 실제 행성들의 공전 방향이 시계 반시계 방향. 동에서 서, 서에서 동, 서에서 동. 그래. 잘 보세요. 실제 행성의 공전 방향대로 서에서 동으로 옮겨가는 게 당연한 거지. 그지? 당연한 거야. 그래서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행성의 겉보기 운동. 순행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전 방향대로 옮겨가는 거. 반면 때로는 어떻습니까? 거꾸로 옮겨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 그지?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동에서 서로 옮겨갈 때는 실제 내행성의 공전 방향의 무슨 방향? 반대로 나타나네. 역행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행, 역행. 됐습니까? 자, 그러면 순행한다라는 얘기는 서에서 동으로 옮겨간다는 얘기가 될 텐 거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천고상에서 운동에 있어 적도적표를 표시한다라면 적경이 증가하니 감소하니? 적경 증가 방향이 시계 반시계 서에서 동이 될 텐 거니까 그래 얘가 서에서 동으로 가네요. 적경이 증가하는 구간이 되겠다는 얘기야. 반면 역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 천구상에서요 동에서 서로 옮겨가는 걸로 보이게 되는 거지. 그럼 얘가 뭐라니? 얘는 적경이 감소하는 구간이 될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게다가 우리는 뭐다? 서에서 동으로 옮겨간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그지? 왜? 공전 방향 자체가 반시계니까. 근데 얘가 시계 방향 옮겨가는 역행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두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볼게. 지금 봐봐요. 역행하는 구간이 어디니? 이렇게 여기가 역행하는 구간이 되겠지. 게다가 역행하는 한가운데 어디요? 4번 위치를 봤더니 어떻게 나타납니까? 지구가 여기 있고요. 금성이 여기 있을 때야. 어디 위치일 때 역행하니? 대박 중요. 어디 부근? 내합 부근에서 뭐 한다고요? 역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내행성이건 조금 이따 배울 외행성이건 간에 지구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장 가까울 때 뭐 한다? 역행하는 거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순행, 역행. 따라옵니까? 순행과 역행. 자, 게다가 자, 봐봐. 자, 캡틴이 뭐라고? 여러분이 뭐다? 지구. 캡틴이 금성이라고 친다라면 실제 나는 태양둘레를 원운동하지만 여러분이 보는 겉보기 운동 어떻게 나타나? 서에서 동으로요. 이렇게 순행하다가 역행하기 시작한다. 그지? 다시 뭐하냐? 순행하게 된다는 얘기야.
자, 순행하다가 역행, 역행하다가 순행, 방향전환 타임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양 끝점에서요. 마치 행성이 뭐요? 순간 멈춰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자, 순행, 역행 반복할 때 순간 멈춰있는 부분.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자고요? U라고 표현합니다. U. 자, 순행하다가 역행 뭐라고요? U. 역행하다가 순행 U. 이해됩니까? 자, 게다가 2번 위치 U가 여기가 되겠고요. 6번 위치 U는요, 여기가 되겠는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어디일 때? 최내각일 때 역행한다는 얘기. 자, 순행하다가 역행. 반 갈랐을 때 치면상 왼쪽. 어디일 때요? 동방 최대이각일 때 U가 되겠고. 얘를 거쳐서 어떻게 됩니까? 내 앞에서 역행 한창 하고 있겠고요. 그러다가 어디? 내 앞에서 어디로 갑니까? 서방 최대이각으로 갔을 때 U. 그런 다음에 순행한다는 얘기. 자, 내 행성은 어디 부근? 내 앞 부근에서 역행을 하는 건데 어디서부터요? 동방 최대이각에서 내 앞 서방 최대이각 갈 때 역행하는 구간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얘기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냐? 잘 봐봐. 순행한다라면 적경이 증가, 역행한다라면 적경이 감소. 그지? 근데 우리 지구의 자전 일주운동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적경이 작은 천체와 적경이 큰 천체가 있다라면 누가 먼저 뜬다? 적경이 작은 놈이 먼저 뜨는 거예요. 기억나지? 그러면 이렇게 내 행성이 순행해서 적경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적경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남중하는 시각이요? 빨라지니 느려지니? 적경이 증가하는 거니까. 그래요. 점점 느려집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적경하는 건 하루 동안이 아니다. 그지? 다음날.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남중 시각이 느려진다는 얘기고. 반면 적경이 감소하는 역행 구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남중하는 시각이요? 빨라집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고. 돼서요. 자, 확인 한번 해볼게. 직접 증명해 주는 게 제일 좋은 부분인 거니까, 그지? 어디. 예를 들어 7번 위치에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얘가 뜰 때 어떻게? 이때쯤 떴지. 좀 더 돌아가면 태양이 뜨는 거야, 맞지? 새벽녘에 어느 쪽 하늘? 동쪽 하늘 보여. 근데 다음날 되면 실제 내 행성의 공조 속도가요, 지구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둘게. 지구가 그냥 멈춰 있는 거고요. 뭐가? 내 행성만 돌아간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거야. 얘가 느리고 얘가 공조 더 빠르기 때문에. 그지? 상대적인 운동, 시운동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기 7번 위치 있을 때는요, 요때 남중한 거지. 얘가 요렇게 서 있을 때 남중하는 게 맞냐? 맞아, 아니야? 근데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얘가 슝 하고 또 돌아가 있는 거니까 똑같은 시간 지구에서 이렇게 한 바퀴 자전한 다음에 다음날 똑같이 왔을 때 여기 있냐 없냐? 없지요. 얘가 뭐 했냐? 슝 하고 순행하느라 외압 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지구가 어떻게 해요? 더 자전해야 남중하게 된다는 얘기지. 뜨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뜨는 시각이 빨라진 거야? 느려진 거야? 느려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다. 그지? 뭐 하는 구간? 외압 부근 순행할 때 남중 시각, 뜨는 시각, 지는 시각이 느려져요. 확인이 가능한 건데 반대로 자, 바로 이렇게 치워버리고요. 뭐다? 관측자만 두고 생각 한번 해볼게. 반면 여기 내 앞에서 이렇게 지나갈 때는 봐봐. 현재 내 앞이라면 얘가 언제 남중했니? 정오에 남중하겠지. 근데 다음날 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반시계 방향으로요? 서방 최대각 쪽으로 이렇게 옮겨갈 텐 거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정오라면 이때 남중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는 정오가 되기 전이야 후야? 후가 돼요. 전이 되겠지. 그지? 좀 더 돌아가야 정오가 될 테는 거니까 따라서 어떻게 해요? 전날보다요
남중하는 시각이 지구가 자전하는 동안 얘가 슝 하고 돌아갔기 때문에요. 어떻더라? 요때 남중하게 되는 거니까 남중 시각이 어떻게 됐다? 빨라진 거예요. 라고 정리가 되겠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행성의 운동. 순행하면요. 적경 증가로 인해 매일매일 남중 시각이 조금씩 느려진다라면 역행할 때는 뭐라고요? 적경이 감소하기 때문에 남중 시각이 조금 매일매일 빨라지는 거예요. 라는 것까지. 따라오니? 따라옵니까? 자, 그 다음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자.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볼 거냐? 이렇게 하늘 그림을 그려볼게요. 두 개의 하늘 그림을 보자라면 자, 뭐 여기가 뭐라고 하자? 남쪽이라고 합시다. 북, 동, 남, 서라고 할게. 마찬가지 북, 동, 남, 서라고 둡시다. 자, 근데 어느 날 태양을 봤더니 태양이 여기 있더래. 태양이 여기 있었고요. 행성을 관측했더니 태양이라고 하지 말자. 별이라고 하자. 자, 여기 어느 A라는 별이 있고요. A라는 별이 있고 행성이 어떻게 해요? 요렇게 나타났다고 칩시다. 이게 뭐다요? 내행성. 어느 날 관측했더니 자, 근데 얼마가 지나? 한 달 후에 봤더니 한 달 후가 지났더니 어떻게 나타나요? 별 A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내행성이 여기 위치해 있더라는 거야. 그림이 너무 그런가? 조금 치우쳐서 그려보도록 할게. 여기 이렇게가 내행성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내행성이 있었다고 합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관측한 한 달 동안에 여기 나와 있는 내행성은 순행한 거예요? 역행한 거예요? 순행한 거야? 역행한 거야? 분명 우리가 느낄 때 내행성이 어디 있었냐? 별 쪽에, 남쪽에 있었거든, 그지? 한 달 후에 봤더니 어디 있냐?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오오오. 그렇다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행성이 어디로 움직인 거냐? 동에서 서로 움직인 거야. 맞아, 아니야? 그럼 얘는 순행이에요, 역행이에요? 동에서 서, 적경 증가 감소. 동에서 서면 적경 감소하는 역행한 겁니다. 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얘기야. 자, 이게 뭔 문제냐? 뭔 얘기인 거냐? 실제 지금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이 별과 행성의 움직임은 어딜 기준으로 한 거니? 지평면을 기준으로 한 거지. 다시 말해 뭐다요? 지평좌표계를 나타냈다는 얘기라고. 이해됩니까? 근데 위에서 나오는 적경 증가요, 감소요라는 건 어디까지나 뭐야? 적도좌표. 천고상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라고. 다른 얘기란 말이야. 알아듣냐? 알아들어요? 자, 그러면 실제 별이 이렇게 움직였지만 별의 적경은 달라져, 안 달라져? 아니, 달라지는 거라고. 그러면 실제 별이 이렇게 움직인 것처럼 느껴지는 건 뭐 때문이니? 별의 연주운동. 동에서 서로 나타났기 때문이잖아. 그러면 실제 지금 여기 내행성이 별의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 지금 어디 있냐? 왼쪽에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적도좌표상에서는요. 원래 얘가 어디 있었다고요? 여기에 이렇게 있던 게 어디로 옮겨간 거냐? 이렇게 옮겨갔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누구 기준? 적도좌표 기준. 이해합니까? 따라서 실제 여기서 내행성의 적도좌표상 적경은 서에서 동으로 옮겨간 꼴이라고. 적경 증가 감소 증가. 지금 얘는 1개월 동안에 뭐 한 거다요? 여기 나와 있는 내행성은 뭐 한 거다? 순행한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여기 있던 얘가 어디 있었냐? 여기 이렇게 있던 놈이 이렇게 옮겨갔어요 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야. 왜? 얘는 뭐기 때문에? 지평좌표이기 때문에.
이해합니까? 자, 그래서 잘 봐, 잘 봐. 실제 순행할 때 뭐라고요? 순행하라는 게 어디서 어디로요? 서에서 동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데,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게 어떻더라? 실제 관측될 때도요, 서에서 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야. 왜? 적도좌표계, 지평좌표이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이해는 합니까? 그래서 만약에 평가원 문제에서요, 이런 문제가 나와서 현재 내 행성은 뭐하고 있다? 순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수험생들이 옳았구나! 얘가 뭐다? 동에서 서로 하는 거니까 역행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대답할 거란 말이야. 조심하셔야 됩니다. 좀 비싼 얘기입니다. 충분히 알아들었으리라 믿고요. 우리는 뭐다? 이어서 149페이지 아래 나와 있는 금성의 태양면 통과 현상.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자, 봅시다. 금성의 태양면 통과 현상이라는 게 뭔 얘기니? 그래. 여러분들이 지구고요. 캡틴 얼굴이 태양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지구에서 태양을 볼 때 금성이 어떻더라? 이렇게 반시계로 공전하게 되는데 어떻다요? 금성이 여러분이 지구의 태양을 보고 있을 때 으악! 태양 가리고 있는 거야. 소리 질러야지. 캡틴 얼굴 가리고 있잖아. 으악! 그지? 지나고 있는 거라고. 결국 이게 뭔 얘기냐? 금성이 어디를 지날 때요? 태양과 지구 사이를 지날 때 뭐다? 태양면 통과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라고. 따라서 이날 금성은 어디 부근? 내합 부근을 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또 뭐다? 이렇게 내합 부근을 지난다는 얘기는 금성이 순행하니 역행하니? 역행하는 중이 되겠고요. 역행이란 얘기는 어디요? 동에서 서로 옮겨갈 땐 거니까 아주 친절하네. 동방, 서방,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겠네. 따라서요, A에서 B, B에서 C로 옮겨갈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이날 이후 금성은 새벽에 관측되니 이게 뭔 말이요? 결국은 태양이 있고요, 금성이 돌아가, 지구가 여기 있을 때 어디에서? 일직선상도였을 때 언제? 여기에 있을 때 태양면 통과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그렇다면 다음날 어디가 있냐? 어디가 있어요? 지면상 오른쪽 어디? 서방에 위치할 땐 거니까 새벽녘 동쪽 하늘에 관측될 겁니다. 까지 정리가 되겠네. 됐습니까? 자, 지금까지 정리한 게요, 내 행성의 운동과 시운동까지. 자, 정리가 됐다면 캡틴 교재 150페이지 기출문제 2문제 도전! 자, 캡틴 교재 150페이지 첫 번째 기출문제 변형 봅시다. 자, 일단은 뭐 여기서 같은 경우는 뭐 위상도 아니 나와 있고 하는 거니까 우리 뭘 생각할 수밖에 없다. 내 행성 관측 어떻더라요? 깍! 이렇게 하다 그랬지, 그지? 어떻다? 이렇게 운동이 일어나는 건 뭐다? 지면상 왼쪽 어디에 해당합니까? 동방에 위치할 때. 따라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A가 뭐겠구나? 외합. B가요? 동방 최대이각. C가 뭐겠니? 내합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얘가 뭐다? 동방에 위치할 텐 거니까요, 초저녁 서쪽 하늘입니다. 이렇게 넣어야 되겠고. 자, 그러면 결국 지금 이렇게 외압에서요, 동방 최대이각 내압으로 다가온다는 얘기는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지구와의 거리가 가까워져. 따라서 시직경이 증가하는 구간인 두 구간 전부 다가 되겠죠. 다음, 행성의 적경이 감소. 적경 감소 뭐란 얘기니? 행성이 역행하는 구간을 고르시오. 당연히 어디입니까? 최대이각에서 내합, B에서 C가 되겠죠. 다음, 행성이 겉보이는 U에 해당하는 건 U는 어디입니까? 최대이각인 B가 되겠고요. 마지막, B에서 C, 동방 최대이각에서 내합 갈 때 남중하는 시각, 역행하는 구간이 될 텐 거니까 남는 시간이 점점점 빨라지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문제.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얘기인데 뭐 별거 없어. 일단은 뭐라고 나와 있니?
해진 직후 뭐가 보이냐? 내행성인 수성이 보인다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얘는 언제냐? 해질녘 어느 쪽 하늘? 서쪽 하늘을 본 걸 거야 라고 정리가 되겠죠. 초저녁 서쪽 하늘. 어디 지날 때? 동방에 있을 때. 자, 분명 우리가 얘기할 때 동방일 때는요, 이러한 꼴의 운동이 일어난다라고 했지만 모양이 조금씩 찌그러져 있는 꼴이긴 하다, 그지? 자, 그래서 실제로는 있잖아. 수성, 금성, 뭐 내행성이든 외행성이든 전부 다 뭐다요? 행성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건데 1960년대만 하더라도요, 행성이라 부르지 않고 뭐다? 혹성이라 불렀다고. 최근에 리메이크된 영화 뭐 혹성 탈출. 어딜 배경으로 하고 있니? 화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 내가 알고 있고 그런데? 아닌가? 어쨌든 원작은 그래. 리메이크된 거 못 봤는데 원작이 화성을 배경으로. 왜? 화성하면 항상 뭐 외계인이 등장했었거든. 물 흐르는 흔적 때문에. 어쨌든 그런데 혹성 탈출. 결국 뭐다? 행성 탈출에 관한 얘기라고. 왜 그러면 혹성이라 불렸냐? 혹자가 무슨 혹자냐 하면요, 술 취할 혹자야. 술 취할 혹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술 취할 혹자, 미혹할 혹자야. 왜? 행성의 관측은 어떻게? 천동설 나왔던 기원전 4세기경 프톨레마이오스 그 전부터 관측되어 있었거든. 근데 달과 다르게 달은 어떻게 예쁘게 이렇게 뜨고 뜨는 시간이 좀 달라지고 이런 식이었는데 행성은 어떻게 해요? 그림에 딱 보더라도 어떻게? 마치 술 취한 놈처럼요, 왔다리 갔다리 지 멋대로 움직이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혹성이라고 불렀던 거야.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뭐였냐? 아까 얘기했잖아. 뭐요? 서에서 동, 순행, 동에서 서역해. 왕복 운동 아니에요? 맞아. 이렇게 운동한다는 거 어디까지나 뭐? 적도좌표, 천구상의 운동이고요. 지금 얘는 어딜 기준으로? 지평면 기준으로 나타낸 지평좌표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얘기가 달라지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운 이론과 실제 관측한 게 괴리가 발생하는 거야.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여기서 동방에 위치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니? 태양이 이렇게 있다라면 이렇게 내행성이 돌아감. 지구가 여기 있음에 따라서 어떨 때요? 여기 부근을 지날 때지 않겠니? 라는 거잖아. 이게 돼, 안 돼? 끝났잖아. 끝났어. 뭐가 끝났냐? 보세요. 이렇게 운동이 일어날 텐 거니까 고도가 제일 높네? 뭐가 되겠냐? 여기 위치에 해당하는 뭐요? 최대이각. 얘가 뭐가 된다요? 동방 최대이각이 되겠고, 당연히 얘가 뭐가 되겠냐? 외합일 수밖에 없겠고요. 얘가 뭐냐? 내합일 수밖에 없겠지.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 다음에 2월 20일 다음에 여기서도 결국은 얘가 뭐에 해당한다? 동방 최대이각이 되겠고요. 얘가 뭐니? 내합에 해당할 수밖에 없겠네. 여기서도 이렇게 운동할 테니까 얘가 뭐예요? 동방 최대이각. 여기가 뭐가 되겠니? 외합이 되겠고요. 얘가 뭐예요? 내합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끝나버린 거야. 이렇게 알고 보니까 아주 쉬운 문제가 돼버리는 거지. 끝났네. 당연히 어느 쪽 하늘? 서쪽 하늘을 본 거게 되겠고요. 시직경의 크기 A 내합. B가요 최대각이니까 누가 더 가깝니? A가 더 가까워요. B는 동방 최대이각. 틀리게 되겠다, 그지? 서방 틀렸죠? 네 번째, 2월 22일경. 자, 우리는 보세요. 뭐 할 때? 여기 구간에서 뭐 하냐? 순행. 게다가 어디에서요? 최대이각에서 최대이각까지. 여기 구간이 뭐 하냐? 역행.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2월 22일경에는 어디냐? 내합 부근 지날 테니까요. 뭐 하게 된다? 역행하게 되겠네. 역행한다라면요, 적경은 감소하는 거예요. 다음 7월 말이 어디요? 안 나와 있는데? 그나마 가까운 게 언제냐? 얘네. 6월 28일이 여기입니다. 다음 가까운 게 언제냐? 8월 19일이 어딥니까? 외합입니다. 6월 28일에서요 8월 19일 동안 어디 지났냐? 서방을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7월 말이 어디쯤이겠니? 잘은 몰라도요, 뭐 여기쯤이지 않겠냐? 7월 말. 그럼 당연히 어디냐? 서방에 위치할 땐 거니까 당연히
새벽녘 동쪽 하늘에 관측됩니다. 라고 정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내행성 정리 끝! 자, 이어서 캡틴 교재 151페이지 외행성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외행성이란 건 뭐다? 지구 공용에서 바깥쪽을 돌고 있는 화, 목, 토, 천, 해왕성을 얘기하는 거겠고요. 자, 앞서 천체관측 기초 시간에 이미 다뤘습니다만은 이 각에 따라 B일 때가 뭡니까? 태양 쪽에 위치하는 뭐다? 합에 해당하는 위치가 되겠고요. D일 때가 어떠냐? 태양 정반대편에 있는 뭐다? 이 각이 180도 충에 위치하게 되겠네. 게다가 이 각이 90도인 A랑 C를 뭐라고 합니까? 9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면상 왼쪽 뭐가 되겠습니까? 동구가 되겠고요. 지면상 오른쪽 뭐가 된다고요? 서구가 됩니다. 자, 위상 같은 경우는 여기 합일 때는 어떠냐? 이렇게 지구를 향한 부분이 다 밝게 빛날 테고요. 충일 때도 어떠니? 지구를 향하면 다 밝게 빛나겠지. 둘 다가 보름달 모양이지만 충일 때는 커다란 보름달이라면 합일 때에는 조그마한 보름달이 되겠다. 게다가 안쪽을 돌고 있는 내행성일 때 내합과 외합의 시직경 차이보다는 외행성의 합과 충일 때 시직경의 차이가 더 크게 난다고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양쪽 이각이 90도일 때 9일 때에는 좀 확 크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가 밝게 빛날 거야. 그렇다라면 지구를 향한 부분 어떠니? 딱 이렇게 밝게 빛날 테니까 어떻습니까? 절반을 이렇게 긋는다라면 어떠니? 반달보다도요 더 밝게 빛나는 꼴. 여기만큼이 아니 보이게 되겠지. 따라서 동구일 때는 어떻습니까? 절반 나눠서 이렇게 절반 나눠서 이렇게 상현달 모양의 상현달보다 큰 반달 모양으로 보이게 될 테고요. 같은 이유에서 여기 나와 있는 서구 같은 경우도 절반 나눴을 때 이렇게 반달에다가 좀 더 큰 상현보다 큰 반달, 하현보다 큰 반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남동하는 시각이야 합 같은 경우는요 정오 태양이랑 똑같이 뜨고 질 텐 거니까 이렇게 나타날 테고요. 동굴 때는 어떻습니까? 언제 뜨니? 언제 남중합니까? 이렇게 서 있을 때 남중할 텐 거니까 언제 남중? 18시에 남중 6시간 전인 정오에 뜨게 되겠고요. 이렇게 돌아가 언제? 자정에 서쪽 하늘로 지게 되겠네. 서구일 때는 이때 뜨게 되겠네. 뭐해? 06시에 남중할 테니까. 자정에 뜨게 되겠고요. 정오에 지게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다, 그지? 자, 충이 재밌어요, 충. 충 같은 경우는 태양과 정반대편이야. 따라서 이렇게 초저녁에 뭐하니? 태양이 질 무렵에 화성은 동쪽에서 뜨고 있는 거지, 그지? 게다가 충의 위치일 때는 어떻습니까? 자정에 남중할 테고요. 18시에 뜨고요. 06시에 지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A 동구에 있을 때 관측은 언제부터요? 18시부터요. 자정까지. 그럼 뭐라고 정리할 수 있겠니? 초저녁에 뭐하고 있다? 해 지자마자 남중에 있다가요. 언제? 자정에 서쪽 하늘로 지게 되겠구나. 당연히 합의 위치일 때는요. 태양과 이각이 0도, 태양과 똑같이 뜨고 지기 때문에 관측이 아니 되겠고요. 서구 같은 경우는 언제? 자정에 동쪽에 떴다가 새벽녘 남중에 있지만 해 뜨자마자 뿅 사라지겠네. 아하. 그럼 얘는 어떻게? 자정에 rise. 당연히 뜨는 건 동쪽일 테고요. 새벽녘에 뭐하니? 새벽녘 해 뜰 무렵에 남중에 있다가 해 뜸과 동시에 뿅 사라집니다. 충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초저녁에 떴다가요. 새벽녘에 지게 될 텐 거니까. 그래, 여러분 좋아하는 all night 밤새도록 관측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자, 내행성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태양 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관측하기 어려웠다라면 외행성은 가장 관측하기가 좋을 때가 언제겠니? 바로 충일 때가 뭐다? 관측이 가장 용이합니다. 왜? 밤새도록 보이는 데다가요, 시직경도 가장 크고 망의 위상을 가지게 될 텐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나타나겠다. 다음. 자, 실제 여기 나와 있는 외행성은요, 마찬가지 지구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겠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A. 동구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충 다음에 서구 다음에 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 실제 외행성을 관측한 결과 동구 다음에 합 다음에 서구 다음에 충, 다시 동구로 돌아가 있다. 분명 공전 방향은 뭡니까? 반시계 방향인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행성의 시운동 방향은 어떻게 나타나? 이렇게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얘기. 대박 중요. 자, 이유는 왜냐하면 바로 뭐 때문이다? 공전 속도가 차이 나기 때문이야. 공전 속도가요, 지구랑 외행성 중에서 누가 공전 속도가 빠르니? 태양과보다 가까운 지구가 공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래. 이게 뭔 말이죠?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어떤 식이냐? 자, 요렇게 종이를 두고요. 얘가 지금 뭐다? 태양이 요렇게 떠 있다고 합시다. 그럼 현재 푸른별이라 불리는 지구가 여기 있고요. 화성이 어디 있니? 요렇게 있다라면 일직선상에 놓이고 이각이 180도가 되는 뭐다요? 충의 위치에 해당할 거야. 맞지? 충이란 말이야. 그러면 공전 방향대로라면 충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니? 서구로 옮겨가야 되는 거잖아. 맞지요? 자, 근데 재미난 거는 봐봐. 여기 나와 있는 화성이 공전하는 동안, 요만큼 공전해서 이동할 동안 지구의 공전 속도가 어떠니? 화성보다 더 빨라가지고 이만큼 가 있어버린다고. 그러고 봤더니 현재 충이지만 살짝 돌려볼게요. 여러분 알아보기 쉽게. 요렇게 돌려놨더니 어떻습니까? 지구가 여기 있고요. 화성은 어디 있니? 여기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동구에 해당한다는 얘기라고. 그 얘기는 충 다음에 공전 방향대로요, 서구로 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시계 방향대로 돌아가서요, 동구로 옮겨간 걸로 우리가 느껴진다는 얘기라고. 이해됩니까? 이유는 뭐 때문이다? 그래, 공전 속도가 누구랑 누구? 지구랑 외행성 중에 지구가 빠르기 때문에 시운동은 어떻게 해요? 시계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고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리되겠니? 됐어요? 자,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들이야. 잘 봐봐. 어느 날 화성을 관측했을 때 어디 있더라? 합의 위치에 있더라는 거라고. 그러면 보름 후에 이 화성을 관측할 수 있을 때는 초저녁일까요? 새벽녘일까요? 라는 문제. 당연히 공전 방향대로라면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물론 공전 방향은 이렇지만 화성의 겉보기 운동은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요. 보름 후에는 언제? 새벽녘 동쪽 하늘에 보인다. 요딴 식으로 낚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 외행석이 시운동은 어떻더라? 시계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다시 한번, 합 다음에 어디? 합 다음에요, 서구가 되겠고, 다음에 충, 다음에 동구, 다시 합으로 돌아간다는 얘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다시 한번, 지구 공전 속도가 외행성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정리할게요. 자, 이어서 우리는 키팅교재 152페이지에 나와 있는 외행성의 겉보기 운동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내행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동했니? 내행성 같은 경우는
내행성의 겉보기 운동이라면 서에서 동 순행, 동에서 서 역행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역행할 때가 어디 부근? 어디 부근? 지구랑 가장 가까운 어디? 내합 부근 지날 때. 게다가 U가 뭐였었니? U가 어디예요? 동방 최대이각에서요. 서방 최대이각 지날 때입니다. 이런 얘기 했었지.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할 외행성의 겉보기 운동은 어떻게 나타나니? 여기 그림 나오는 대로 요렇게 지구가 돌아갈 때 지구의 공전 속도보다 외행성의 속도가 느리지기지. 그 결과 어떤 운동합니까? 요렇게 볼게요. 캡틴은 돼지꼬리 땡 운동이라고 이름 붙일 겁니다. 분명 내행성의 시운동과는 좀 다르게 나타나.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디요? 여기까지가 뭐에 해당한다? 순행. 여기까지가 뭐에 해당하니? 역행에 해당하겠다. 됐습니까? 자, 외행성도 마찬가지 뭐 한다고요? 자, 순행하고요. 순행이 일어나고 또 뭐 일어난대? 역행이 일어납니다. 파란 걸로 역행. 자, 순행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 뭐다? 서에서 동이 될 텐 거니까 적경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 역행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적경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 순행 역행은 결국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공전 방향대로의 시운동을 순행, 공전 방향과 반대 방향의 시운동을 역행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도 결국은 어디냐? 3번 위치, 여기 위치일 때요, 뭐 하게 되니? 역행하는 한가운데가 되겠네. 그러고 3번 위치를 봤더니 어떻습니까? 행성과 태양의 이각이 몇 도? 180도. 어디 부근? 어디 부근? 충부근에서. 자, 그래서 외행성의 역행의 한가운데는 어디가 됩니까? 충부근을 지날 때 역행합니다. 게다가 내행성은 뭐였니? 최대이각, 내합 최대이각 지날 때라고 했었지. 외행성 어디가 됩니까? 어디요? 시계 방향으로 시운동이 일어나게, 반시계로 공전하지만 시계 방향으로 시운동이 일어날 땐 거니까 뭐다? 서구에서 충, 충에서 동구. 됐습니까? 자, 근데 요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명 외행성은 어디 부근? 충부근 지날 때가 역행하는 게 맞아. 맞기는 한데 문제는 뭐다? 9일 때가 뭐다? 방향 전환하는 U가 아니라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U일 때가 서구, 동구일 때가 U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외행성은 공전궤도 크기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따라서 어떻게? 역행하는 기관이요? 요렇게 짧게 나타날 수 있고요. 요렇게 길게 나타날 수 있는 거래. 따라서 외행성은 내행성은 무조건 최대이각일 때 U이거든. 그렇지만 외행성은요. 9의 위치일 때 U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된다는 얘기. 단지 어디 부근? 충 부근에서만 역행합니다. 요렇게 정리합시다. 됐습니까? 됐나요? 됐어요? 자, 이제는 우리는 또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요따가 정리를 한번 해볼까? 다시 한번 적어볼게. 자, 외행성이 여기다 바로 정리하자. 자, 내행성 같은 경우에 내행성과 외행성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요.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 자, 내행성 같은 경우는 뭐 한다? 순행. 여기다 적을까요? 순행. 그 다음에 뭐까지? 역행까지. 구분을 한번 해보자라면, 자, 내행성이 순행할 때 뭐 합니까? 적경이요? 증가해요. 역행할 때 적경이 뭐 하니? 감소합니다. 됐지. 그 결과 적경이 증가? 남중시각이 어떻게 되니? 남중시각이요? 어떻게 돼? 적경 증가? 느려짐. 됐나요? 반면 역행할 때는 적경이 감소하기 때문에 남중시각이 어떻게 됩니까? 빨라짐.
됐지. 아까 정리한 거니까. 자, 그러면 외행성도 마찬가지로 순행할 때 뭐하니? 적경이 증가하는 거고요. 역행할 때 뭐냐? 적경이 감소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적경이 감소할 때 외행성의 남중시각은 빨라져 느려져? 빨라지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잖아, 그지? 근데 겁나 중요. 외행성은요, 순행할 때 적경이 증가하잖아, 그지? 그러면 남중시각이 어떻게 돼야 되니? 느려져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요, 실제로 관측한다라면 적경이 느려지지 않고요, 빨라지게 나타난답니다. 대박! 적경이 증가하는데 왜 빨라져? 라는 얘기거든. 적경이 증가하는데 왜 빨라져? 자, 아까 전에 내행성이 적경 증가할 때 느려지고요, 역행할 때 적경 감소 빨라진다는 건 증명해줬지. 실제로 운동시켜가지고, 그지? 궁금한 친구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근데 외행성 같은 경우에 적경 감소하면 빨라진다라는 거는 이해가 될 거란 말이야. 왜? 어디 부근 지나냐? 어디 부근 지나요? 그래요. 충부근 지날 때문에. 충부근 지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문제는 순행할 때 왜 적경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빨라지니? 라는 거거든. 자, 늘 나오는 얘기겠지만 여기 나오는 시각의 기준이라는 게, 시각이 누구 기준? 시각의 기준이 되는 놈이 누구니? 태양이란 말이야. 맞죠? 자, 그러면 실제 매일매일 날짜가 달라짐에 따라 뭐 하게 된다고요? 태양의 적경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게 되죠. 그치? 근데 순행하는 거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외행성의 적경도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태양의 적경 증가 정도랑 외행성의 적경 정도 중에 얘가 더 크다라는 얘기야. 실제 태양이 움직이냐? 아니, 안 움직이잖아. 근데 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져? 뭐 때문에? 그래요. 지구의 공전 때문에. 그러면 잘 봐. 앞서 이미 얘기했다만 지구가 공전하는 정도랑 공전 속도랑 여기 얘가 증가하는 것도 뭐 때문이냐? 외행성이 뭐 하기 때문이야?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잖아. 맞지? 지구 공전속도, 외행성 공전속도 누가 빠른 거니? 이게 더 빠르기 때문이라는 얘기야. 와닿냐? 다시 한번 보여줄게. 요렇게. 남쪽 한일, 북, 동, 남, 서가 되겠고요. 요렇게 있다고 봅시다. 요렇게 있다고 보자라면 잘 봐봐. 현재 태양이 어디 있다? 여기 있고요. 외행성인 화성이 여기 떠 있대. 그러면 관측자가 느낄 때 요렇게 서 있을 때 뭐냐? 외행성이 남중한 거잖아. 맞아, 아니야? 그러면 외행성과 태양이 같은 쪽에 관측된다는 얘기는 어디 부근이다? 합부근이란 얘기지. 합부근이면 순행, 역행, 순행한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지? 자, 그러면 문제는 한 달 후가 지나. 그러면 태양의 적경은 한 달이면 몇 도? 30도. 왜? 연주운동이니까. 한 달이면 30일 지나가지고요, 시험하고 돌아서 이렇게 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나타내버리면 몇 도? 30도만큼 옮겨갔다고. 누가요? 태양이. 그러면 분명 여기 있는 화성도요, 뭐 하게 되냐? 뭐 하게 됩니까? 서에서 동으로 적경 증가가 맞지요. 근데 문제는 얘가 서에서 동으로 돌아가는 정도가 얘보다 커요, 작아요? 작게끔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야. 이해되냐? 그럼 잘 봐. 이렇게 서 있을 때에는 언제? 정오의 화성이 남중한 거야. 맞지? 합이야. 순행 맞아. 한 달 후에 봤더니 태양이 여기가 있어. 얘는 어디가 있냐? 요거밖에 못 가 있지. 그러면
봐, 돌아간다.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면서 태양이 높게 뜰 텐데 이러면 뭐가 되는 거니? 마찬가지 정오가 되는 거지. 얘가 남종하는 건 언제입니까? 요때 남종하는 거니까. 정오 전이야 후야? 전이란 얘기지. 남종시가 빨라진다. 이해됩니까? 됐나요? 이유는 뭐 때문이다? 태양 적경 증가하고 여기에도 증가하지만 얘 증가하는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적경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남종시각이 빨라집니다. 굉장히 어려워하는 얘기입니다. 비싼 얘기고요. 이런 질문들 언제 받냐? 거의 뭐 10월 말경에 1, 2등급, 1등급 나오는 친구들이 천체단원 복습한다고 막 풀다가 분명 이렇게 정리하고 외우고 문제를 풀고 있었거든. 이제 좀 여유가 생겨 마음에. 적경이 증가하는데 왜 빨라지지? 쌤! 쫓아온다고. 됐나요? 이해되겠습니까? 됐어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에 관한 얘기? 외행성의 뭐요? 시운동, 순행역행에 따른 적경 증가 감소. 그렇지만 둘 다 빨라진다는 얘기. 그래서 아예 뭐 암기할 친구들은 이렇게 기억하시는 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자, 내행성이건 외행성이건 전부 다가요 뭐한다? 빨라지는 거야. 단 얘만 적경이 증가하기 때문에 느려지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어렵지 않겠습니다. 됐습니까? 외행성의 겉보기 운동 정리할게요. 자, 이어서 캡슐 152페이지 아래에 실제 행성의 순행 역행이 뭐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느냐라는 얘기를 한번 다뤄보게 될 텐데, 자, 일단 뭐 이렇게 돼지꼬리 땡 하는 운동을 하게 된대, 그지?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서에서 동 순행, 서에서 동 순행이라면 어떻게 동에서 서로 가는 얘기가 뭐가 됩니까? 역행이 될 텐 거니까. 순행하는 구간은요, A에서 B, 또 어디요? D에서 E까지가 순행. 역행은 어디입니까? B에서 D가 되겠고요. 또 게다가 여기 한가운데 C 위치가 어디니 역행하는 한가운데 충북은입니다 라고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지, 그지? 게다가 U는 어디가 됩니까? B와 D가 U에 해당하는 위치가 되겠네. 어렵지 않아. 다음, 자, 아래 보게 되면요, 화성의 적경 변화 나타내는 거예요. 적경. 자, 적경은 보통 뭐로 나타냅니까? C로 나타내지, 그지? C보다 작은 단위는 뭐다? 분으로 나타냅니다. 마찬가지 1시간이 60분. 자, 그래서 확인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됐냐? 적경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증가했네. 적경이 증가하는 구간이 되겠고요. 얼랄라 이때부터 언제까지? 이때까지는 뭐 하게 됐다요? 적경이 감소하게 된 거구나. 확인되겠네. 반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적경이 증가하는 구간이 될 거예요. 확인됩니까? 끝났네. 그럼 결국은 화성이 역행하는 구간은, 기간은 적경 감소한 언제? 2월 15일부터 3월 15일이겠구나 라고 찾을 수 있겠고요. 화성이 지구와 가까울 때 가장 가까워 어디냐? 충북은. 충이 어디입니까? 역행한 한가운데 2월 15일과 3월 15일 한가운데가 될 텐 거니까 언제? 그래요. 3월 1일경이 충이 되겠구나 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내행성, 외행성 기본적인 개념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볼 테냐? 얘기를 한번 해볼 테냐?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는 교재 없는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볼 거냐면, 자, 주로 문제에서 물을 때 평가한 기출 문제들 중에 어떤 얘기들을 묻냐? 그래, 행성들의 뭘 묻는다? 적경과 적위를 묻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행성의 적경과 적위. 행성의 적경과 적위. 자, 어떤 식의 문제들이 나오느냐?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문제 한번 봐보자. 자, 하진날 관측한 행성들의 위치. 금성이 하진날 서방 최대각에 있고요. 목성이 충, 화성이 동부, 토성이 합의 위치에 있다라면 이 행성들의 적경과 적위가 어떻게 되니? 라고 묻는 거래. 자, 그러면 바로 우리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요렇게 태양이 있다고 치고요. 여기 요렇게 태양이 있고 뭐 있냐? 금성, 목성 뭐 쭈르르륵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금성이 어디에? 지구가 여기 요렇게 있다고 치자라면 금성은 어딥니까? 서방 최대이각이라면 어딥니까? 반 갈랐을 때 어느 쪽? 오른쪽. 여기에 있는 게 뭐가 되겠니? 서방 최대이각이 되겠지. 금성. 그다음 목성은 어딥니까? 목성인 화성부터 해야 되겠구나. 화성 같은 경우는 어딥니까? 동구. 동구라면 어디니? 금, 지, 화. 동구면 여기 있는 게 되겠네. 이해 되나요? 그렇다면 화성은 했고요. 목성은 어딥니까? 충. 여기 위치가 되겠고요. 토성이라면 어디 있냐? 합의 위치. 여기 있는 게 토성이 되겠구나. 배치가 된 거다, 그지? 자, 근데 여기서 얘네들 적경을 어떻게 판단하니? 바로 뭐 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하진날이라는 절기를 통해 행성들의 적경을 가늠할 수 있다는 얘기. 왜? 자, 이어볼게요. 이렇게 이어놨을 때, 이렇게 이어놨을 때,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본 쪽이 하지가 될 텐 거니까 적경 몇 시? 6시가 되겠고요. 반 시계 방향 12시, 18시, 0시가 될 수밖에 없겠지. 끝났네. 자, 그러면 일단은 토성은 적경이 몇 시니? 6시가 되겠고요. 화성은요? 12시. 목성은 몇 시입니까? 18시가 되겠으며 금성은 몇 시예요? 잘은 모르겠다만 0시와 6시 사이 약 3시가량이라고 합시다. 이해됩니까? 자, 이래서 태양을 기준으로 한 절기를 통해 우리는 뭐다? 행성들의 적경을 찾아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 자, 그러면 저기는 어떻게 알아요? 저기는 바로 저기 같은 경우는 뭘로 판단하는 거다? 적경 가지고요. 저기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우린 이런 얘기 했었지, 그지? 뭐라고 얘기했었냐 하면 잘 봐봐. 천고상의 태양이 지나가는 길 뭐라 불렀니? 황도면이라고 얘기했었다, 그지? 실제 태양이 움직이니? 아니. 근데 왜 움직이는 걸 보이냐? 지구가 뭐하기 때문에? 공전하기 때문이야. 따라서 지구의 공전 궤도면과 황도면이 어떻습니까? 일치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었지. 그러면 지구의 공전 궤도와 뭐의 관계? 행성들의 공전 궤도면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행성들의 공전 궤도면은 우리 뭐 1학년 때부터 이런 거 배운 적 있었다, 그지? 태양계가 만들어진 원리, 성운설이라고 얘기했었지, 그지? 원래는 하나의 덩어리, 가스 덩어리, 성운이었는데 중심부 수축에서 태양되고요. 회전하던 원반, 이 원반들이 뭐가 되었다? 행성이 되었다. 태양이 여기 있고요. 지구가 이렇게 공전할 때 다른 행성들도요. 공전궤도면과 비슷하게 이렇게 공전하지. 누구 하나 이렇게 공전하는 놈이 없었단 말이야. 그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뭐가 지구의 공전궤도면과 행성의 공전궤도면이 어떻더라?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니? 그래. 천고상 태양이 지나가는 길인 황도면과 행성의 공전궤도면이 어떻다고요? 일치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그러면 이렇게 천구가 있고요. 지구적도가 이렇게 놓여 있을 때 천구상 태양 지나가는 길에 황도가 이렇게 나타나 있죠. 얼마? 23.5도 따라면. 다른 행성들도 전부 다 어떻더라? 황도면상에 이렇게 위치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라고. 그럼 끝났네. 6시 뭐에 해당하니? 하지점. 태양이 하지점일 때 저기가 몇 도니? 플러스 23.5도. 그러면 토성의 저기도 플러스 23.5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고. 이해됩니까? 12시 추분점이니까 저기가 얼마? 0도. 18시라고요? 그다음 얘기 뭐냐? 동지점일 테니까 저기가 마이너스 23.5도가 되겠구나. 이해됩니까? 3시라면 어떻게 됩니까? 잘은 몰라도요. 플러스 얼마 같겠네. 그치? 정확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행성들의 적경과 적기를 묻는다라면 절기를 통해요 적경을 파악한 다음 황도상 적경과 적이 황도상 적경과 적이 알잖아, 그지? 이렇게 나타날 때 뭐라고요? 춘분, 하지, 추분, 동지, 춘분. 그지? 행성들도 어떻다요? 여기를 따라서 시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행성의 적경과 적이. 교재 없는 내용이니까요.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며 캡틴 교재의 153페이지 기출문제 변형 도전! 자, 153페이지 첫 번째 문제. 자, 다음은 하진날 지구와 태양 행성들 상대적 위치. 자, 그러면 지구에서 태양을 향한 지구에서 태양을 향한 어떻더라? 이렇게 봤을 때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6시가 되겠고요. 여기가 몇 시? 12시, 18시, 0시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뭐가 잘못된 거야? 지금 우리가 그린 게 적경선이야. 적경선의 중심, 천구의 중심에 누구 있니? 태양이 있나요? 지구가 있나요? 지구가 있는 거라고. 이런 실수하면 큰일 납니다. 왜? 이렇게 그려놓으면 금성의 적경이 얼마냐? 12시랑 18시 사이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고. 어떻게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려야 되니? 이렇게 그려놓고요.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려놔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몇 시? 12시, 0시가 되는 겁니다. 똑바로 그려놓으니까 어떠니? 금성의 적경이 6시와 12시 사이로 적경이 틀려져 버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천구의 중심은 누구? 지구. 자, 그러면 끝났네. 금성, 화성, 목성의 적경을 비교하면요. 목성, 금성, 화성 순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어렵지 않죠? 두 번째. 이날 금성은 딱 반갈라 왼쪽이네. 동방서방. 동방이라면요. 초저녁 서쪽 하늘. 끝! 다음. 화성. 현재 화성이 어디 있냐? 합의 위치에 있습니다. 한 달 후. 당연히 얘가 어디 가냐? 공전 방향대로 이렇게 옮겨갈 텐 거니까. 초저녁 새벽. 초저녁이라고 하면 또 틀리는 거지, 그지? 강조했던 거다, 그지? 실제 공전 방향은 이렇지만 외행성에 뭐가요? 시운동. 겉보기 운동 어떻게 나타나니?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날 거야. 따라서 어떻게 해요? 지면상 오른쪽 어디가 있냐? 서방에 가 있기 때문에 새벽녘 동쪽 하늘이 될 겁니다. 저기도 끝났죠? 저기 목성 같은 경우는 동지점 부근일 텐 거니까 마이너스 23.5. 저기가 화성 같은 경우는 6시니까 얼마니? 하지점 플러스 23.5도가 되겠고요. 금성 어떻습니까? 양이야 음이야? 하지에서요 추분점 가게 되는 거니까 플러스 얼마가 되겠다. 그지? 그러면 끝나버렸네. 저기는요 화성, 금성, 목성 순이 될 수밖에 없겠네. 다음, 화성의 적경이 증가하냐 감소하니? 화성은 합 순행할 텐 거니까요 증가하고 있고요. 목성은 충의 위치 역행할 텐 거니까 뭐하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마지막, 다음날 화성의 남종시각은? 화성은 뭐냐? 합! 순행 역행. 순행! 적경 증가 감소. 화성은 적경이 뭐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 그렇지만 외행성 어때요? 적경이 증가하더라도 빨라집니다. 외행성은 순행하던 역행하던 닥치고 빨라지기만 합니다. 이유를 설명했었지, 그지? 정리되겠습니까? 특히나 여기도 조심하셔야 될 게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요런 얘기나 아니면 요런 얘기들이 3점짜리 보기로 자주 등장하는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보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문제 도전! 자, 두 번째 문제 뭐 나오냐? 화성, 금성, 수성이 나옵니다. 근데 아무런 정보도 없이 얘가 오냐? 동쪽이냐 서쪽이냐? 라고 묻고 있지. 여기서 그지?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냐? 그래, 수성, 금성, 화성 얘네들이 일렬로 배열되어 있지. 일렬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데 이렇게 일렬로 배열한 게 바로 뭐다? 행성들의 뭐에 해당하니?
공전 궤도면에 해당합니다. 근데 행성의 공전 궤도면은 뭐랑 일치하니? 천구상에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 뭐라요? 황도면과 일치하다는 걸 정리했었지. 그래 황도가 이렇게 기울었다면 천구의 도가 어떻게 해요? 23.5도만큼 이렇게 기울어져 있겠지. 적도가 이렇게요? 어느 쪽 안에? 서쪽 안일 수밖에 없겠네. 게다가 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수성과 금성, 내행성이 보인다라는 얘기는 내행성은 닥치고요. 서쪽이는 어느 쪽이 언제일 수밖에 없냐? 초저녁일 수밖에 없다. 얘랑 얘가 세트입니다. 내행성 때문에. 그래서 초저녁임을 알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내행성이 서쪽에 보이기 때문에 초저녁이에요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혹여나 동쪽에 보였다라면 닥치고 뭐가 되겠다? 새벽녘이겠구나. 뭐는? 내행성은. 초저녁이면 닥치고 서쪽. 새벽녘이면요 무조건 해가 뜨는 동쪽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내행성은요. 자, 다음. 그렇다면 금성의 위상은? 금성의 위상. 당연히 얘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어? 초저녁 서쪽 하늘일 테니까 어디요? 동방이각에 있다는 얘기지. 동방이각. 자,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자, 천구상에서 여기 나와 있는 행성들을 배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수성, 금성, 여기 지구가 있다고 할게요. 그렇다라면 당연히 얘가 뭡니까? 초저녁 서쪽 하늘일 텐 거니까 이렇게 서서 관측하고 있을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는 지구가 둥글지만 얘가 느끼는 지평면이요 이렇다라고 느낄 테니까 이렇게 서서 보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해됩니까? 근데 얘가 느낄 때 어떻더라? 고도가 누가 제일 높니? 화성이 제일 높고요. 수성이 제일 낮게 나타나. 자, 그러면 수성이 어디 있다요? 여기 있던 고도, 얘가 느끼는 쪽에서 이렇게 떠 있는 거고요. 맞지? 금성은 어떻습니까? 얘보다 고도가 좀 더 높아요. 됐습니까? 화성은 얘보다 고도가 더 높네.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 이해됩니까? 자, 앞으로 우리는 하늘 그림을 통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공전궤도상 행성들을 배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 나온 금성 같은 경우 뭐냐? 동방 최대각에 가까울 텐 거니까 당연히 무슨 모양? 상현달 모양일 수밖에 없겠네. 또 이렇게 전체가 배치가 됐다라면 3번 같은 문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얘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 현재 화성이 여기 있잖아. 그지? 그럼 공전 방향 어느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갈 텐 거니까 이 각이 어떻게 되니? 증가합니다. 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왜? 화성도 뭡니까? 외행성이기 때문에 실제 공전 방향은 반시계이지만 지구에서 관측하는 시운동, 겉보기 운동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옮겨가겠지. 그러면 태양과 이 각이요? 더 작아진 거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따라오니? 마지막. 이날 금성이 최대각이 있다라면 자, 금성이 현재 여기에 있다라면 치워버리고 금성이 최대각이 있다라면 다음날 어디로 갑니까? 공전 방향대로. 내행성은 공전 방향대로 어떻게? 반시계로요? 내합을 향해 다가오게 될 텐 거니까 순행역행 이날 이후 뭐 하게 된다고요? 내합 부근 역행 따라서 적경 감소에 의해 뜨는 시각이 점점 빨라집니다. 정리될까요? 자, 세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행성, B행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다? 내행성과 외행성을 구분하라고 나와 있네. 자, 우리는 그 정도는 알잖아, 그지? 이 각이 180도를 가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니? 외행성밖에 없을 거예요. 따라서 A가 외행성이고요. 일정 각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 B가 뭐겠니? 내행성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결국엔 특징적인 위치 F일 때가 뭐에 해당합니까? 충의 위치에 해당하겠고요. 얘랑 얘가 뭐에 해당한다? 합의 위치에 해당하겠지. 그렇다면 내행성은요. 동방이각 내합, 서방이각 외합이 되겠다. 얘가 내합, 얘가 뭐가 된다고요? 외합이 될 수밖에 없네. 얘도 뭐 되냐? 외합일 수밖에 없습니다.
끝났네. 그러면 A에서 이 중 B 행성, 내 행성 관측하기 가장 좋은 건 누구냐? 최대 이각인 B와 D가 되겠네. 자, A 행성을 관측하기에 가장 좋은 건요, 충의 위치니까 F가 되겠죠. 다음, A에서 이 중 B 행성의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 내 행성이 가장 가까울 때 어딥니까? 내 합이 될 텐 거니까 C일 수밖에 없겠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면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해. 자, 최근 들어서 뭐 이런 문제 유형들이 잘 안 나온 추세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행성이 뜨는 시각을 나타낸 거래. 뜨는 시각, 행성이 뜨는 시각. 아니나 다를까, 목성 같은 경우는 외행성이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뜨는 시각이 순행하던 역행하던 빨라지기만 하고 있어요. 반면 냉성 어떠냐? 뜨는 시각이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확인할 수 있겠다, 그지? 자, 게다가 자, 그림이 잘 보이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교재 그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요렇게 선이 나와 있지. 여기가 뭐래니? 여기서부터 또 어떻게 해요? 요렇게 선이 나타나 있네. 그치? 여기랑 여기 사이가 뭐니? 어둡게 칠해진 뭐다? 밤을 의미한대. 그러면 언제 밤이 시작이니? 태양이 졌을 때. 이렇게 갈수록 시간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하얗게 그어놓은 어두운 부분의 아랫부분 경계면이 바로 뭘 의미한다? 해가 지는 시각, 일몰 시각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밤이 끝나는 경계면이 바로 뭐가 되겠다? 밤이 언제 끝나? 태양이 떴을 때 일출 시각이구나 라고 정리가 되겠네. 됐나요? 자, 첫 번째 문제 아주 쉽습니다. 1월이면 언제냐? 요때네. 목성, 금성. 누가 먼저 뜨니? 금성은 5시경, 목성은 7시경. 그래요? 목성이 금성보다 나중에 뜨는 거네. 자료 해석이니까 어렵지 않다, 그지? 두 번째 문제. 2월 초? 2월 초면 얘랑 얘가 동시에 뜨는 시각이 되겠구나. 금성과 목성이. 오전 7시경에는 얘가 6시경에 떴고요. 7시경인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뜬 지 1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어. 동쪽 하늘에 보이겠네. 뜨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세 번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은 문제일 수 있는데 잘 봐라. 경계가 조금 애매하게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4월 20일경이라 나와 있지. 4월 20일이면 봐봐라. 요렇게 이어주게 되겠네. 그러고 이었더니 우와! 음력 3월의 한가운데가 지나네. 4월 20일경은요? 뭐란 얘기입니까? 음력 3월 15일을 의미하는 거야. 음력이라는 건 뭘 기준으로 해요? 상망월, 달의 위상 변화를 기준으로 날짜를 세는 거지, 그지? 매달 음력 15일일 때 달은 무슨 달? 보름달이 됩니다. 요 정도 상식은 있는 거지, 그지? 달의 위상은요? 망이 되겠고. 당연히 보름달이라면 몇 시에 남중하니? 자정에 남중하겠지. 근데 이때 4월 20일경을 봤더니 목성은 언제 뜨냐? 약 2시경에 떴어, 새벽에. 그러면 보름달은 언제요? 자정에 남중할 테고 새벽 2시, 남중한 이후에 2시간이 지났으니까 뭐하고 있냐? 지고 있겠네. 어느 쪽 하늘요? 남서쪽 하늘에 관측되겠네. 다음, 6월 중순 이후 금성을 관측할 수 있는 방향은? 이라고 하는데, 자, 6월 중순을 봤더니 어떠냐? 올랄랄랄라. 금성이 뭐요? 뜨는 시각과 태가 뜨는 시각이 일치하네. 그딴 얘기는 얘가 뭐란 얘기입니까? 이각이 0도, 합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근데요, 합은 합인데 내합이야, 외합이야? 만약에 얘가 내합이라면 금성이 뜨는 시각이 점점 어떻겠냐? 내합이면 역행하는 구간일 텐 거니까 뜨는 시각이요? 빨라져야 될 거란 말이야. 근데 봤더니 점점점 어떻게 되냐? 느려지고 있다라는 거니까 순행하네. 외합이겠구나. 됐습니까? 그러면 잘 봐. 태양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금성이 돌아가, 지구가 돌아가. 지구가 여기 있을 때 언제?
6월 중순에 금성이 여기 있는 거야. 6월 중순에. 잠시 후에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렇게 돌아갈 땐 거니까 절반 나눠서요. 지면상 왼쪽 동방에 위치할 땐 거니까 언제? 초저녁 서쪽 하늘에서 보일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다음 12월경 화성의 위치는이라고 하는데 12월경 이때네. 화성이요 누구랑? 태양이랑 동시에 떴네. 그렇다는 얘기 태양과 이각이 몇 도요? 0도. 어디에 해당합니까? 합의 위치에 해당한다는 얘기겠네. 끝났네. 합. 됐습니까? 마지막 문제. 자, 목성과 지구 사이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래. 외행성이 지구랑 가장 가까워요. 어디겠냐? 충일 거 아니야, 충. 충이라면 언제 남중? 자정의 남중이라고 하잖아, 일반적으로, 그지? 근데 사실은 절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 그럼 충이라는 걸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는 어떻다? 태양과의 이각이 몇 도? 180도. 적경이 12시간 차이 날 때야. 적경이 12시간 차이 난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태양이 뜰 때 목성은 뭐 해야 돼? 져야 되는 거고, 목성이 뜰 때 태양은 뭐 해야 돼? 져야 되는 거지. 와! 목성이 뜰 때요? 태양이 지는 시각이 있네. 아, 이때가 뭐구나? 충이구나. 됐습니까? 자, 시각학에서 조금 빨리 풀이합니다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언제요? 7월 중순이 목성이 지구랑 가장 가까운 충의 위치일 겁니다. 라고까지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냉성, 외행성 한꺼번에 정리하다 보니까 조금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 수업 내용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히려 앞에 나와 있던 좌표 계기들보다는 여러분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문제 풀이할 때 조심하라고 얘기했던 것들 몇몇 것들이 있었지, 그지? 순행하냐, 역행하냐, 적경 증가 감소에 따른 남중시각 빨라져 느려져. 그 얘기를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또 외행성 같은 경우는 공전 방향은 반시계지만 시운동 어떻게 나타난다? 시계 방향으로 나타난다. 라는 정도만 조심한다라면 어지간한 3점 문제, 3점짜리 문제들도 다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좀 더 심화된 내용은요. 심화된 내용, 심화 과정 들어가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캡틴 심성입니다.